안녕하세요, 학습자 여러분. 쉽게 따라하는 오토캐드 2019 3차원 한글 강좌를 진행하게 될 박남용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오토캐드 2019의 3D에 관련된 세부 명령어를 여러분들과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오토캐드 2019 2D에 대한 2차원에 대한 그 기본적인 학습은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고 3D를 수강하시는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토캐드의 어떤 인터페이스, 즉 화면 구성에 대해서 제가 다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오토캐드의 장점은 제가 이제 2D 강좌에서도 항상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2차원과 3차원을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동시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오토캐드만큼 좋은 프로그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는 보면 기본적으로 2D만 된다든지 2차원 드로잉만 된다든지 때로는 어떤 3차원 드로잉만 되는 그런 어떤 위주의 어떤 그 드로잉 소프트웨어들이 많은데요. 오토캐드는 오래전부터 2차원과 3차원을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화식 어떤 프로그램의 어떤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차원을 학습하셨다면 이번에 또 3차원을 이제 또 학습하시는 건데요. 오토캐드의 어떤 전반적인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 아시게 된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시간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것은 다양한 시점 전환과 비주얼 스타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원과 3차원의 다른 점은 뭐죠, 여러분들? 2차원은 XY축만 존재합니다. 3차원은 사물을 입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즉 우리가 입체적인 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XYZ가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시점을 우리가 변환을 시키면서 그 입체 모델을 여러분들이 변형을 주거나 아니면 새로운 형태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것은 입체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들? 그 입체적인 형태에 색상을 입히거나 아니면 재질을 입히거나 아니면은 뒤에 보이지 말아야 될 선을 우리가 숨기거나 아니면 입체적인 어떤 형상의 모든 선들이 마치 이제 그 와이어 프레임처럼 보이거나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어떤 비주얼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저희가 방금 제가 간단한 얘기를 해드렸지만 이론적인 학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3D 입체 형상에 대한 어떤 보는 시점을 우리가 변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크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뷰큐브라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뷰큐브라는 도구는 2D 모형 공간 또는 3D 비주얼 스타일에서 작업할 때 표시되는 어떤 탐색에 관련된 도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2차원 뷰와 3차원 뷰를 우리가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라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3차원 뷰에서도 정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배면이라는 것은 아랫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본 모양이라든지 그죠? 이렇게 배면이라는 것은 우리 뒷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정면과 배면 이렇게 반대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탑과 버텀 아랫면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어떤 시점을 우리가 전환해 주는 것이 바로 이제 뷰큐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옛날 방식이긴 한데요. 옛날 방식에서는 어떤 방법을 써냐면 V포인트 AC 규칙을 따라서 XYZ의 어떤 좌표값을 입력해서 보는 시점을 달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0,0,1이 평면도고요.
0, 마이너스 1, 0의 정면도, 그 다음에 1, 0, 0이 우측면도, 그리고 1, 마이너스 1, 1이 등각투영뷰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1, 1이라고 해서 남동 등각투영을 우리가 남동 등각투영뷰를 자주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런 뷰포인트의 좌표값을 이용하는 방법은요, 좀 오래전 방법이에요. 그래서 뷰큐브라는 것이 이제 캐드에 본격적으로 도입이 돼서 사용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이 뷰큐브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귀찮더라도 이렇게 뷰포인트라는 명령을 입력하고 뷰포인트의 단축키는 -VP입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뷰포인트라는 명령을 입력하고 여기는 좌표값을 입력해 주셔야 됐었어요. 저도 옛날에는 이렇게 작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음과 같이 뷰큐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이 뷰큐브를 클릭함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모서리 부분을 클릭하거나 구석 부분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좌측면도 평면도 이런 면을 클릭하는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시점을 바로바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명명된 뷰를 즉 미리 정의된 뷰를 여러분들이 클릭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두 번째 슬라이드를 클릭해 보면 바로 이제 미리 정의된 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정의된 뷰를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바로 이제 시점을 전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CAD를 띄워서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 CAD를 띄웠고요. 기본적으로 현재 인터페이스는 2차원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인터페이스를 3차원 인터페이스, 즉 화면 구성으로 변환을 시키려면 이미 제가 2차원 강좌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위에 보시면 제도 및 주석을 눌렀을 때 크게 두 가지가 뜨게 됩니다. 3D 기본사항과 3D 모델링. 차이점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3D 기본사항은 3차원 모델링을 할 때 있어서 아주 주요한 필수적인 도구들만 보여주는 거고요. 3D 모델링은 여러 개의 상세한 어떤 3D 모델링을 하기 위한 상세한 도구들을 함께 리본 메뉴로 나열해 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3D 모델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래 부분에서도 이 우리가 뷰를 이 인터페이스를 변환시킬 수가 있는데요. 동일하게 아래에서도 보면 이 톱니바퀴가 있죠. 그래서 자국 공간 전환이라고 뜨는데요. 얘를 눌러 보시면 다음과 같이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위에서 클릭하고 3D 모델링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 3D 모델링에 관련된 탭들과 그 다음에 탭별 리본 메뉴로 화면 구성이 전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탭을 한번 살펴보시면 홈 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 탭, 표면 탭, 그 다음에 메쉬 탭, 그리고 시각화. 이 시각화는 이제 빛을 주거나 그리고 그림자를 만들거나 그리고 재질을 주거나 여기 보면 재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질을 주거나 재료가 재질입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우리가 설정을 해서 우리가 뭐 렌더링을 하거나 등등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파라메트릭 삽입 등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파라메트릭 부분부터는 기본적으로 2차원에서 2차원 도구들과 동일하고요. 실제적으로 3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셔야 될 탭은 홈 탭과 솔리드, 표면, 메쉬, 시각화 정도입니다. 보통 우리가 3D, 시중에 3D 강좌를 보시면 우리가 보통 솔리드에서 모든 강의들이 마무리가 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조금 더 나가면 여기 있는 메쉬까지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강좌, 제 강좌에서는 솔리드와 표면, 서피스인데요. 그리고 메쉬를 모두 여러분들과 함께 다뤄보도록 할 텐데, 동영상 강좌의 특성상 여기 있는 세부적인 여기 내용들 중에 세부적인 것까지는 잘 사용되지 않는 세부적인 것까지는 다루지 않고요. 그래도 솔리드 표면 메쉬에 있는 주요한 모델링 도구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해볼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복습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처럼 홈 탭에는 뭐 모델링과 메시, 솔리드 편집, 기본적인 주요 도구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저번 2차원 강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위에 있는 것을 홈 탭이라고 그러고 각각의 탭에는 모델링 패널, 메시 패널, 솔리드 편집 패널 등등의 각각의 패널들이 있고 그 패널들을 이렇게 띠를 이루면서 연결되었다 해서 우리가 리본 메뉴라고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홈 탭은 주요 3D 도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 탭에서는 당연히 솔리드와 관련된 도구들이 리본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표면은 표면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메쉬는 메쉬와 관련된 탭 패널과 패널로 구성된 리본 메뉴로 우리가 화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각화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어떤 라이트와 그 다음에 일형이라는 것은 빛과 그림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료, 즉 재질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렌더링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제 강의에서는 그냥 캐드에서 자체 렌더링을 하는 것도 있지만 클라우드 렌더 기법, 즉 오토데스크 서버에서 렌더링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렌더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렌더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3차원 객체를 만들고 그 3차원 객체에다가 여러 가지 재질을 주고요. 그 다음에 빛도 줄 수 있잖아요. 빛을 주었다는 것은 부여했다라는 뜻은 그림자가 나타나겠죠. 이런 어떤 그 환경을 이제 실제적인 어떤 이미지처럼 우리가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미지를 이해한 장면처럼. 이걸 우리가 렌더링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렌더링을 하는 방법은, 오토데스크사에서는 기본 렌더링은 항상 있고요.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 여러분 시스템에서 렌더링 해주는 것이 바로 이제 여기는 렌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시스템이 좀 좋지 않을 경우는 인터넷만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 인터넷과 관련돼서 이 클라우드에서 렌더링을 해주는데 즉 오토데스크 서버에서 렌더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시스템의 사양이 좀 낮을 경우는 이렇게 클라우드에서 렌더링 할 수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화면에 전환을 시켰고요. 아래에 보시면 여기는 UCS가 있죠. 그죠? UCS가 현재 XY로 되어 있다는 것은 현재는 이제 우리가 2차원 뷰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우스를 이렇게 좌측 상단에 올려 보시면 이렇게 명명된 즉 뷰 조정 메뉴가 있고요. 얘네들은 이제 미리 정의된 뷰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2D 와이어프레임이라 그래서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들이 3차원을 보는 어떤 그 시각적인 어떤 효과를 이렇게 주는 곳이죠. 그래서 와이어 프레임으로 볼 곳인지 개념을 볼 곳인지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위에 보시면은 바로 이게 우리가 뷰 큐브라는 거예요. 홈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면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 다음 아래에 보시면 이제 탐색 막대가 있는데요. 보통 탐색 막대는 잘 쓰진 않아요. 그냥 마우스 휠을 꽉 눌러주시면 이렇게 화면 이동, 손바닥이 나타나서 화면 이동이 되고요. 휠을 돌려주시면은 줌인 줌아웃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뷰 큐브를 이용해서 화면 전환을 한번 하는 방법을 배울 텐데요. 먼저 이제 예제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픈을 누르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파일 중에 1차 c.dw라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얘를 선택하고 열기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현재 열렸고요. 위에서 본 모양이 보이네요. 그죠? 자, 얘를 이제 3차원 뷰로 보시려면은 크게 우리가 뭐 2가지 또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뷰 큐브를 사용하시는 게 좀 편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홈 버튼 있죠. 그죠? 집 모양으로 되어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기본적인 3차원 뷰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얘가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XY에서 뭐가 생겼다? Z축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뷰큐브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시면은요,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면을 클릭해서 면에 의해서 돌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남쪽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남쪽 정면도, 그 다음에 여기는 삼각형을 눌러주시면 바로 이제 뷰를 돌릴 수가 있겠죠. 이 객체가 회전되는 건 아니고요. 뷰를 계속 우리가 돌려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 뷰를 항상 이렇게 돌려볼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이제 회전 있죠. 그죠? 평면도가 이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얘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또 반듯하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뷰큐브 기능이기 때문에요. 뷰큐브로 여러분들이 조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면을 클릭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번에 이 모서리를 클릭하는 방법이 있어요. 눌러주시면 이렇게 모서리로 보이는 거죠. 얘도. 그죠? 그 다음에 꼭지점을 클릭하게 되시면 꼭지점 뷰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렇게 보이겠죠. 그죠? 그다음에 클릭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위에서 본 모양으로 가고 싶으시면 여기 평면도를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평면도가 뒤집어져 있다고 생각한다면 얘를 돌려주시면 이제 우리가 X, Y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UCS는 언제든지 이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걸 UCS라고 그러는데요. 얘를 딱 클릭해 보면 이렇게 그립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파란색 사각형의 그립점을 클릭해서 언제든지 이렇게 끌고 다니시면서요. 움직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얘를 끌고 다니시면 여기 이름이 미지정이라고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얘를 눌러주시고 WCS 눌러주시면 달리 원래의 위치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탐색막 때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마우스로 움직이시면 되죠. 휠을 꽉 눌러주시면 손바닥 휠을 돌려주시면 줌인 줌아웃인데 여기서 알아주셔야 될 것은요. 여기에 홈 버튼을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이제 3차원 형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얘를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궤도라고 있죠. 그죠? 궤도를 눌러주시면은요. 자, 왼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3차원 객체를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그죠? ESC. 근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게 귀찮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Shift하고 휠을 꽉 눌러주시면요. 관찰 기능이 됩니다. Shift 누른 상태에서 휠을 꽉 눌러주시고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관찰을 하실 때는요. 기본적으로 관찰하고자 하는 객체를 먼저 선택한 다음에 Shift하고 휠을 꽉 눌러서 움직여주시는 게 좋아요. 이해되셨죠? 왜냐하면은 그냥 이제 Shift하고 휠을 꽉 눌러서 움직여주시면요. 지금은 이제 객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만 기본적으로 객체가 여러 개가 있을 때는요. 화면 전체가 다 돌아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찰하고자 하는 객체가 있다라면 그 객체를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객체를 중심으로 이제 관찰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뷰큐브를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다시 홈을 누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이쪽에 가보시면 이제 사용자 뷰가 뜨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면도 눌러주시면 바로 평면도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면도 바꾸시면 저면도, 그 다음에 이제 남동 등각 투영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그리고 남서 등각 투영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리 정의된 뷰를 여러분들이 클릭 하셔서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하나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쭉 내려보시면 현재 평행이 있고 원근이 있어요. 평행은 뭐냐면 페럴 뷰라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선과 그 다음에 이쪽 선 있죠. 이 선이 평행하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즉 깊이감이 없이 단순히 그냥 입체감만 보인다는 얘기죠. 원근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를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는 원근을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Shift하고 휠을 꽉 눌러 움직여 보시면은요. 저기 이게 뭐라 그럴까요? 뭐 이렇게 지평선도 보이고 그죠? 이렇게 보입니다. 화면도 색깔이 바뀌었죠? 잘 보시면 이 선, 요 선하고 ESC 요 선하고요. 아래의 선을 잘 보세요. 평행하지가 않고요. 쭉 연결이 되게 되면 언젠가는 이제 하나의 점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 선들이 평행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원근을 주게 되면. 그래서 보통 우리가 평행을 주고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3D 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3D로 다시 돌리고요.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원근을 줬기 때문에 어떠한 현상이 발생이 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퍼스펙티브라는, 것이 이렇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얘를 눌러서 평행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평행으로 이렇게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홈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홈을 눌렀는데 계속 이렇게 이제, 원근감이 들어가죠. 그죠? 자, 이럴 때는요,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마이너스 VP 하시고요. 1, 마이너스 1,1 하셔가지고, 엔터 한번 줘보시면은요, 이렇게 이제, 바뀌게 돼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와이어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2D 와이어 프레임으로 바꿔주시면은요 이렇게 변경이 되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보자면 얘를 클릭했을 때 원근을 주게 되면은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다시 한번 얘를 평행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죠? 자, 마이너스 1,1 이렇게 해가지고 줬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귀찮으시다면은요, 얘를 다시 한번, 남동 등각 투영으로 이렇게 바꿔놓으시고, 얘를 그냥 2D 와이어 프레임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바로 이제 원래의 이미지대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남동 등각 투영으로 제가 바꿨잖아요. 이게 방금 제가 마이너스 VP 해가지고, 1, 마이너스 1,1 요게 바로 이제 남동 등각 투영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방금 제가 이제 했던 마이너스 VP 방법은요, 말 그대로 이제 V포인트라는 명령어고요. V포인트로 해서 XY 좌표, 즉, 1, 마이너스 1,1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XY, Z 좌표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굳이 모르셔도 돼요, 여러분들. 이 방법은 옛날 방법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을 썼기 때문에 이 방법을 이해하는 데만 해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었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뷰 큐브 이용하셔도 되고요. 여기 홈 버튼 누르시면 남서로 가겠죠. 이렇게 남서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여하튼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남서 등강 투영을 하든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원근으로 하셨다면은 여기 있는 다시 이쪽으로 와서 2D 와이어 프레임으로 바꿔주시면 다시 이 화면을 이렇게 볼 수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십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비주얼 스타일, 즉 우리 이 입체적인 객체가 지금 현재 보시면은요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2D 와이어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개념을 눌러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그죠? 자, 하나씩 한번 눌러보세요, 여러분. 숨김을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눌러주시면 좀 이렇게 뭔가 이 곡선적인 부분에서는 그죠? 이렇게 뭔가 그라데이션 효과처럼 이렇게 보이네요, 그죠? 빛이 번져나가는 모습이 보이고요. 음영 처리, 그 다음에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네요. 모서리로 음영된, 그 다음에 회색 음영 처리. 그죠? 앞서서는 좀 검정색으로 보였는데 회색으로 바뀌면서 동일하게 이 곡선적인 부분은 부드럽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스케치 효과, 마치 손으로 그린 것처럼 스케치 효과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와이어 프레임, 그죠? 그 다음에 엑스레이 아주 좀 반투명한 객체의 스타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자, 그 다음 2D 와이어 프레임 누르시면 다시 이렇게 오고요. 홈 눌러보셔도 있죠, 여러분들. 홈 눌러보셔도 방금 여기 좌측에 있는 메뉴들을 사용자 비주얼 스타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해주셨는데 여기 있는 비주얼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해주셨는데요. 얘를 이제 비주얼 스타일 컨트롤이라고 얘기하죠. 사용자 비주얼 스타일을.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도 있죠, 여러분들. 눌러주시면은요, 뷰 패널에서도 미리 보기가 가능하죠. 뷰 패널에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보일 것이냐라는 미리 보기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스케치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보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비주얼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변경해 줄 수 있는데, 옛날 방법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여기 있는 명령 입력창을 조금 확장을 시킬게요. 자, 조금 확장을 시키고요. 자, 여기 있는 명령 입력창의 글자를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여러분 좀 보기 편하도록 제가 좀 바꿔놓을게요. 글꼴. 자, 글꼴은 현재 14로 돼 있고요. 그죠? 굵은 기울고. 지금 이렇게 돼 있나요? 자, 돼 있는데 크게 차이가 안 나네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요, 옛날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쉐이드 모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명령 입력창에 쉐이드 모드, 이렇게 여러분 입력해 주시면은요, 여기 아래에 옵션에서 여러분이 선택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2D 와이어 프레임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숨김도 있고, 그죠? 또 엔터를 입력해 주시면 방금 했던 명령어가 또 재실행되죠? 개념. 그죠? 이런 식으로 쉐이드 모드에서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쳐볼까요? 쉐이드 모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비주얼 스타일을 여러분 변경해 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좌측 상단에 있는 우리가 이제 비주얼 스타일 컨트롤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홈 탭의 뷰 패널에서 여기 있는 비주얼 스타일을 이용해서 여러분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명령 입력창에서 쉐이드 모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다. 알아두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얘를 와이어 프레임으로 바꿔볼게요. 이와 관련된 명령어 하나가 더 있는데 하이드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제가 바로 지금 보시면 이제 뒤에 있는 선들, 이 사각형에 가려서 보이지 말아야 될 선들이 있는데 그 선들이 같이 보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명령어 입력창에다가 hide라고 입력하시고 HIDE 엔터를 치시면은요, 이렇게 있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뒤에 보이지 말아야 될 선들을 숨겨줘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이드를 하시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냐, 휠을 꽉 눌러서 이렇게 휠을 꽉 누르면 손바닥 툴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REGEN, 리젠이라는 명령어 입력해 주시고요, 엔터를 입력해 주시면 다시 이렇게 와이어 프레임 상태로 오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이드라는 명령어도 알아두실 필요는 있는데, 하이드를 하게 되면 얘를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화면을 더 이상 이렇게 휠을 돌려주시면 이렇게 와이어 프레임으로 이제 변환이 돼요. 근데 이제 하이드를 해놓으시면 팬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리젠이라고 해주셔서 엔터 쳐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방금 이제 한번 제가 이제 보여드렸지만 하이드 했을 때 만일에 리젠이라는 명령을 입력하기 싫으시면은요, 마우스 휠을 돌려주세요. 마우스 휠을 돌려주시면 조금 화면이 이제 확대되거나 축소되긴 하지만 바로 이제 2D 와이어 프레임이 변환이 되어서 이렇게 화면 이동, 휠을 꽉 눌러서 화면 이동이 가능하다 하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PT로 가보면요, 제가 요거를 이제 이렇게 담아놨는데, 2D 와이어 프로그램은 경계를 나타내는 선과 곡선을 사용하여 객체를 표시하는 거고요. 일단 말 그대로 이제 모든 선들이 다 보이게 하는 거예요. 개념이라는 것은 부드러운 음영 처리 및, 그 다음에 이제 고치 면 스타일 사용하여 객체를 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고치. 그 다음에 이제, 고치 면 스타일은 어두운 색과 밝은 색이 아닌 한색과 난색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효과는 그다지 사실적이지 않으나 모형의 상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념적으로 보이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숨기기란 뜻이 하이드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뒷면에 표현되는 선은 숨긴다는 거. 여기서는 숨기기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화면 휠을 꽉 눌러서 움직일 수 있는데, 하이드라는 독자적인 명령을 사용했을 때는 이런 반드시 리젠이라든지 아니면 휠을 돌려주셔서 걔를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외에 뭐 사실적, 음영 처리, 특히나 사실적 같은 경우에는 재료를 사용했을 때, 뭐 나무 재료라든지 뭐 이런 등등을 사용했을 때 얘가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표현해 볼게요. 제가 얘를 일단은 사실적이 실제거든요. 이렇게 이제 표현해 보고요. 자, 여기서 MAT라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AT라는 명령어는 이제 재질과 관련된 명령어예요. 그래서 재료 편집, 즉 재료 탐색기 창을 이제 띄우는 그 명령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재료 탐색기 창은요, 재료 검색기하고 같은 용어인데, 이 재료 탐색기 창은 어떤 탭과 관련이 있냐면요, 여기 있는 시각화와 관련이 있어요. 시각화하고 좀 관련이 있다라는 거. 여기 보시면 재료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재료 검색기를 클릭한 거예요. 제가 뭐 X 눌러서 꺼버리면 다시 한번 시각화 탭 클릭하고요. 재료 패널에 와서 재료 검색기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오토데스크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여기를 눌러보시면 다양한 어떤 내용들이 있죠. 그 중에 제가 목재를 한번 클릭해 보면은요, 목재와 관련된 다양한 재질들이 잠시 후 이렇게 보이게 되죠. 얘를 끌어다가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어때요? 지금처럼 이제 나무 재질로 변경이 된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걸로 바꿔볼까요? 끌어다가 넣어주시면 왼쪽 버튼을 눌러서요. 끌어다가 이렇게 여기에서 놓아주세요. 그러면 이 나무 재질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끌어다가 넣어주시면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자, 그래서 요게 보이는 이유는 뭐냐 하면 뭐 때문에 그렇다? 실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일에 개념으로 가보시면은요, 없어지죠, 재질이. 그 다음에 숨김으로 가도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근데 제가 실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보인다 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시점 전환하는 방법, 그 다음 비주얼 스타일을 살펴봤죠. 시점을 전환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정도, 두세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뷰큐브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편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작업 화면의 좌측 상단에 보시면 이미 정해진 시점들이 있죠. 그죠? 그걸 이용하시거나 아니면은 뷰 포인트, 즉 -VP라는 단축키를 써서 XYZ 값을 입력해서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오래된 방법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 스타일이 있었죠. 비주얼 스타일 하는 방법은 말 그대로 이제 여러분은 좌측에, 작업 화면의 좌측에 보시면 비주얼 스타일 컨트롤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스타일을 바꿀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홈 탭에서, 그죠? 홈 탭에서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타일을 바꿀 수가 있었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자면, 자, 홈 탭으로 가셔서요, 뷰 패널에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타일을 바꿀 수 있었다. 그리고 옛날 방법이긴 하지만 명령 입력창에 쉐이드 모드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독자적인 명령어로 이제 하이드라는 명령어가 있었잖아요. 그죠? 하이드라는 명령어는 우리가 이제 뒤에 있는 숨은선을 우리가 숨겨주는 거였는데, 이것을 해제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리젠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휠을 돌려서 줌인, 줌아웃을 해주시면 된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다양한 어떤 명령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양한 이와 관련된 명령어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얘기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3D 첫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다양한 시점 전환과 비주얼 스타일을 공부하셨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양한 시점 전환을 하면서 여러분이 모델링을 앞으로는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또 하나 제가 말씀 안 드렸던 거, 방금 UCS라는 거 있었죠? XYZ. 걔네들을 자유롭게 옮겨 다니면서 여러분들 작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